안녕하십니까, 통영입니다. 오늘은 계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방법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사일주는 일지가 뭐예요? 정제죠. 일지가 정제인데 여기서 이 계수는 양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양기 조절. 사화는 음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또 뛰어나죠.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수화기제라 합니다. 이건 주역계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계수는 뜨거워지는 거, 퍼지는 거, 화가 지나쳐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조절합니다. 그럼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게 계수의 역할입니다. 흥분된 상태가 지나친 것은 뭔가 싸우는 거, 폭발하는 것인데 그걸 계수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나친 양기를 조절하는 거죠. 사화는 음기를 조절하는 거니까 응축된 거, 얼어붙은 거, 경직된 것들을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사화는 일지에서 주변을 온도 조절하는 거고, 계수는 천간에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계사일주의 기본적 구조가 수화기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화기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잘 조절돼서 주변의 조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사일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명이라면 주변의 온도가 잘 안 맞는 형태거나 결속이 잘 안 된다든지 맨날 싸운다든지 썰렁하다든지 하면 계사일주가 들어오면 싹 풀립니다. 주변이 온도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사화의 정제인데 사화는 확장되는 거, 퍼지는 거, 조정하는 것들입니다. 정제는 뭐예요? 분석하는 힘이죠. 정제의 분석은 계산적 분석이고, 계산적 분석이고, 순차성이 강조됩니다. 정제는 근데 이제 편제 분석은 통계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하는 겁니다. 전체적이죠. 순차적이지 않고 통찰적입니다. 통찰적이다. 통찰적이라는 것은 그래프 막대기로 그려서 비교시킨다는 거죠. 도형으로, 도면으로. 여기는 공간적 구성으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그려서 모양으로 확 보여줍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크기가 금방 눈으로 들어오죠. 정제는 뭐예요? 수치로 표현하죠. 수치.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정제, 편제 모두 결과 인지 능력이죠.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분석하는 차이를 생각하고 정제는 순차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사화가 일지에 있어서 천천히 조정해서 진행돼 갑니다. 한 번에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교되는 이모일주가 있습니다. 이모일주는 오화에 집중합니다. 오화는 화의 에너지가 안으로 결집된 거고, 사화는 화의 에너지가 밖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다 펼쳐진 상태의 에너지가 안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것 때문에 이모일주는 자기 영역으로 안으로 결집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선이 밖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은 주변을 보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로
직업을 만들 때 뭔가 참모로서 역할을 잘합니다. 분위기 조성,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잘하죠. 분위기 조성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분위기 조성하는 게 정제로 하니까 일정 부분 통제되고 조절돼 있습니다. 선을 훅 넘어가지 않죠. 그게 자기 중심에서 하는 이모일주하고는 다릅니다. 이모일주는 뭐예요? 자체적으로 암압을 하죠. 그래서 재에 집중되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60갑자 중에 간지의 밀착도가 가장 높은 게 이모일주입니다. 이런 일주는 결혼하면 그 대상만 봅니다. 부모한테 알뜰살뜰 하다가도 결혼하는 순간 달라지죠. 근데 계사일주는 대상 중심의 에너지를 쓰는 게 잘 돼 있습니다. 대상 중심이라는 게 잘만 설정돼 있다면 역할을 아주 잘하는 명이 되죠. 당연히 계수가 힘이 강해서 본인이 주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운하는 계수라면 기본적으로 대상 중심으로 잘 가게 됩니다. 계수가 유하는 계수라도 사화를 잘 쓴다면 자기가 개입해서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주도해서 그런 거를 형성하려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일주는 윤하는 계수가 있고 유하는 계수가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사일주가 천간으로 이렇게 토를 만나면 천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생토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재생관입니다. 재생관. 무토와 연결하면 뭐예요? 무토와 연결하면 무계합이 되고, 무토를 대상으로 재생관을 하는 거죠. 재생관 한다는 것은 관 중심에서 자기 역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건 조직 중심의 명으로 탁월하죠. 계사일주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잘 맞는다고 했는데 관을 중심으로 자기 에너지를 잘 씁니다. 그러면 정관과 합을 해서 자기 에너지를 쓴다면 관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주 탁월하죠. 이건 전형적으로 직을 지원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거에 잘 맞는 조직 중심의 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명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명이 되죠. 당연히 회사에서 좋아하는 명입니다. 무토가 직이 되고 사화가 직을 결정하는 업이 됩니다. 그러면 사화 정제로 뭔가 하는 직이죠. 사화 정제로 한다는 것은 이걸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되는 거죠. 그런 건 대개 재무, 회계, 세무 이런 행정 업무들이죠. 이건 전형적인 관리직입니다.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맡는 것은 재로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재라는 것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관을 서브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관리직이 탁월하죠. 그런 것이 특화된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회사 자체가 회계법인으로 자산 관리하는 회사가 될 수 있죠. 세무 업무를 하면 자기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회사 세무를 관리해 주는 거죠. 지원하고 서브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관이 발달돼 있으니까 조직 안에서 합니다. 무토를 만나면 재상관으로 명예 조건이 충분하죠. 굳이 목이나 금이 있어야 된다고 안 하고 이것만으로 이 명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공부해서 씁니다. 현실적으로 쓸 만큼만 하죠. 계사일주는 조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명이라 자칫 게을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투력이 약하다, 느긋하다, 잘 돼 있으니까 느긋한 겁니다. 온도 조절이 잘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온도를 잘 맞춥니다. 사화가 조율해지면 개수가 조우하고 개수가 한해지면 사화가 조절합니다.
온도가 맞죠.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이 무난하고 임의롭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빠릿빠릿하지 않냐. 우리 때는 빠릿빠릿하면 똑똑한 것처럼 말했죠. 어쨌든 자기한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하는 일주입니다. 기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토가 있을 때는 생산성을 만듭니다. 재생산로 가는데 저 기토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 중심의 목과 금이 따라와야 되죠. 기토를 쓸 때는 기토 중심의 목과 금이 따라와야 됩니다. 개수가 기토를 본다는 것은 직인데 기토의 직은 기토만으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무토는 무토만으로 결정지어지는데 기토는 기토만으로 결정되어지지 않고 기토에 목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일간 기준으로 보면 목은 식상이 제사라는 거죠. 그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관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은 개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식상이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관이죠. 그러면 계사일주가 기토가 있을 때는 언제 취직하겠습니까? 목을 볼 때. 그러면 식상으로 제사라니까 살을 다루는 역할이 형성되는 거죠. 기토라는 살의 입장에서는 관이 형성된 겁니다. 기토의 관이 형성돼서 직이 만들어진 거죠. 금을 보게 되면 살을 다루는 자격을 얻은 거죠. 살인 상생입니다. 그걸 살의 입장에서 보면 살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살의 식상이니까. 살이 식상이라 살의 식상이라 그래서 기토는 금목을 볼 때 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관에서 기토를 보면 기토 자체로 직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한테는 금과 목이 따라오는지를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기토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노는 땅이죠. 그런데 무토는 그 자체로 모양이나 쓰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계사일주가 무계합될 때는 그 자체가 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들은 본인이 나서서 직접 지휘하는 직이 아니고 서브하는 직이죠. 뒤에서 받쳐주고 지원하는 형태의 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